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나서 방에 혼자 들어가 벽을 바라보며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그 순간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나쁜 부모여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육아 방식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 보면 겨우 0.1%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해온 방식이라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꽤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날 서점마다 유튜브마다 넘쳐나는 육아 조언들의 상당수는 서구에서 만들어진 방식이고 그 역사는 불과 100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수십만 년간 인류가 실제로 아이를 키워온 방식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을 이어온 육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 저널리스트의 여정에서 출발해 마야인과 이누이트족 마을에서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커리어에 강한 자부심을 가진 기자였습니다. 어떤 문제든 파고드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그런데 딸 로지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살이 된 로지는 부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보다 소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취재차 멕시코를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을 아이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부모 곁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돕고 있었고 부모는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수렵 채집 사회의 마을 3곳을 직접 방문해 그곳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육아의 방식을 두 눈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대 육아의 구조적 문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가족이라는 가족 형태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 매우 최근의 실험입니다. 수십만 년간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조부모, 친척, 이웃, 마을의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모두 함께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여러 세대의 어른들과 어울리며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부담을 엄마와 아빠, 많아야 2명이 오롯이 떠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운 시기가 지금이 처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부모들이 지쳐가는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인간이 원래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이해해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장난감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1800년대 중반부터 육아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교육적인 장난감을 사줘야 아이의 사회성과 창의력이 자란다는 주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들은 놀랍게도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에 새 장난감이 적을수록 아이가 삶의 다양한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장난감이 많다고 더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항상하고 만들어내는 힘이 오히려 잘한다는 거죠. 육아 산업이 만들어낸 불안감이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마을로 가볼게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 한가운데 자리한 마야인들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집안일을 스스로 거둔다는 점입니다. 빨래를 돕고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거들고 마당 텃밭을 손보는 모습이 일상입니다. 누군가 부탁하거나 지시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비결은 아이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돕고 싶은 마음을 꺾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후 18에서 20개월의 아기도 어른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기어가서 집어주려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을 돕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됐어, 네가 하면 더 힘들어. 저기 가서 놀아. 라고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이 말은 너는 여기 필요 없어 라는 신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반복될수록 아이는 점점 주변에 무관심해지고 자기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야인 부모들은 아이가 돕겠다고 나설 때 일단 받아들입니다. 바닥이 더 젖거나 설거지가 덜 깨끗해져도 말이죠. 중요한 건 결과의 완성도가 아니라 아이가 공동체의 진짜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이니까요.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의미 없는 반복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미 청소가 끝난 바닥을 다시 쓰려고 하는 식은 역효과를 냅니다. 아이가 자신의 노력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각이 하나씩 쌓일 때 아이는 자신을 공동체에 기여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자랍니다. 이것이 마야 아이들이 평생 돕는 사람으로 자라는 이유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마야인 부모들에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칭찬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잘했어, 우리 아이 최고야, 역시 천재네 같은 말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들이 활용하는 건 인정이라는 방식입니다. 아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자기 방식으로 무언가를 처리할 때 부모는 그것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켜봅니다.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개입하는 대신 아이가 진행하는 방향 위에서 살짝 보강해주는 방식을 씁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칭찬에 익숙해진 아이는 점점 외부의 평가를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누군가 잘했어 라고 해줘야 비로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반면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스스로 움직입니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확장하는데도 자연스럽게 열려있게 됩니다. 칭찬은 조건부이고 인정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십 년 후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점이 놀랍죠. 이제 두 번째 마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북극과 가까운 땅에서 1000년이 넘도록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온 이누이트족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전체적인 조용함이었습니다. 아이가 떼를 써도 물건을 집어던져도 부모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이누이트 부모들을 인터뷰한 결과 모두가 공통으로 꼽는 황금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에게 절대 소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부모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소리친 적이 없다고 기억하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모들이 무르거나 규칙 없이 키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킬 것은 지키게 했습니다. 다만 소리는 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주 실용적입니다. 한 번 소리쳐서 말을 들으면 다음번에도 소리쳐야 합니다. 더 크게, 더 자주. 결국 소리치는 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소리치도록 길들여지는 악순환일 뿐입니다. 이누이트 부모들은 아이가 폭발할 때 3가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치솟는 걸 느끼는 순간 말을 꺼내려는 충동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부모가 고요함을 유지하면 그 고요함이 아이에게도 전달됩니다.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어른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세상을 뒤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조절 능력의 씨앗이 심기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단 몇 초 혹은 몇 분이라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장소가 바뀌면 감정의 온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소리치고 싶던 충동이 가라앉으면 다시 돌아와 아이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즉각 반응하는 것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응은 감정의 불꽃이 그대로 옮겨붙는 과정이고 대응은 그 불꽃을 스스로 다스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핵심입니다. 아이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종종 아이의 능력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기대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참아내는 능력은 뇌가 충분히 발달해야 가능한 고차원 기능들입니다. 아직 덧셈을 모르는 아이에게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분노를 주체 못하는 아이가 나쁜 아이여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지금 한창 자라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부모의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판단 대신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 하나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이누이트 부모들이 수천 년간 유지해온 지혜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 불만이 생겼을 때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른이 옆에서 직접 보여줄 때
아이는 그것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이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소리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화가 나면 소리치는 게 자연스럽다고 몸으로 배웁니다. 반면 조용히 감정을 다스리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그 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말로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이 훨씬 깊이 새겨지는 법이니까요. 마야인 마을과 이누이트 마을, 두 곳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방향은 아이 안에 이미 있고 부모는 그것을 가로막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야인 부모들은 아이의 돕고 싶은 마음을 꺾지 않고 진짜 기여의 경험을 허락하며 칭찬 대신 인정으로 아이의 자기 신뢰를 키워줬습니다. 이누이트 부모들은 소리치는 것이 훈육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부모의 차분함 자체가 아이에게 감정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공동체가 실제로 검증해온 방식들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는 부모는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방향을 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